대표적으로는 이제 무신사 같은 경우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아우르면서 매출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영업이익도 계속 잘 나오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체 오프라인 온라인 시장을 패션 시장을 끌어가고 있다. (2025년에도) 전문몰 쪽에서 이제 그 패션몰 쪽들이 주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션몰에도 뭐 지금 무신사, 지그재그, 에이블리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우리가 쿠팡만 봤지만 쿠팡 외에도 사실 강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이 기업들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먼저 진짜 큰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잠깐 네. 한번 짚고 들어간다면은 네. 24년도에 이 온라인 쇼핑몰 그 종합몰과 전문몰로 나눠서 본다면은 네. 여태까지는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보지는 않았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가 240조 시장이기 때문에 연간 온라인 시장이 올해 240조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은 한 달에 한 20조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24년도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지금 발표된 이 통계청 발표 수치를 본다면은 지금 20조씩 꾸준히 나오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네, 24년도 뭐 1월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걸 보면은 상반기까지는 전년 대비해서 신장률이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먼저.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뭐 1분기에는 거의 한 10%대 성장을 했었고 2분기 때도 한 7, 8% 정도 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3분기 때부터 성장률이 확 꺾여나가기 시작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TMF 사태가 터진 이후로 종합몰들이 더 크게 지금 공격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거의 지금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영향을 많이 받았죠. 영향 많이 받았어요. 진짜 올해 2024년 하반기에도 그렇죠. 전년도에 이제 그 영향 받았죠. 7월 달에 이제 TMF 사태 터지면서 24년. 이 전체적인 이 온라인 성장률이 8월 달에 지금 2% 꺾어져 버리거든요. 7월 달에 5%, 8월 달에 2%, 10월 달에는 0.6% 성장을 하게 됩니다. 11월, 12월이 무서운 게 지금 또 이제 여러 가지 격변이 있었고 좀 약간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또 소비가 떨어진다면은 온라인 성장이 이제 11월, 12월에 오히려 역신장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네.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슈고요. 중요한 거는 종합몰. 특히 이제 쿠팡을 비롯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지마켓이든지 11번가 다 있는데 종합몰들 성장률이 24년도 8월 기준으로 역신장으로 돌아섰거든요. 네. 24년도 8월 달에 마이너스 1.9%, 9월 달에 마이너스 0.9%, 10월 달에는 마이너스 2.7%까지 떨어졌어요. 온라인 성장률 그 종합몰이 역신장을 한 거는 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10월 들어서는 마이너스 2.7%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쿠팡만 봤기 때문에 쿠팡은 여전히 뭐 30%, 20% 성장한다. 그래서 네. 온라인 성장률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쿠팡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몰들은 역신장 폭이 굉장히 클 거다. 왜냐하면 30%라는 그 성장률을 쿠팡에 가져가고 나머지를 본다 그러면은 전체에서 역신장인데 쿠팡을 갖다 빼버리면은 나머지 업체들은 마이너스 한 15%에서 20%까지 역신장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1년 중에 4분기가 좀 돈 버는 시기 아닙니까? 맞아요. 이때가 그냥 연말 결산도 해갖고 지금 세일이니 페스티벌 많이 해서 이때 다 지금 매출 올라가는데 이때가 지금 주춤했네요. 그렇죠. 이게 크네요. 물론 이제 종합몰이 떨어진 거에는 그 티몬과 유메프가 가장 크게 가져가 있던 포션이 바로 상품권하고 가전이었는데 그게 이제 많이 빠져나갔던 게 컸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거 말고도 전문몰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그 종합몰들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게 물론 전문몰도 상반기보다는 약간 성장률이 주춤하긴 하지만 전문몰은 종합몰이 역신장하는 이 8, 9, 10, 11월 달에도 여전히 8%, 7%대의 신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온라인이 지금 성장이 한 자릿수 그것도 0.6%대 뭐 거기까지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전문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뭐 올다무에라고 불리는 올리브영 뭐 다이소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패션 버티칼이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거기에는 무신사라든지 에이블리라든지 지그재그라든지 W 컨셉이라든지 뭐 더 나간다 그러면은 뭐 명품 플랫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런 패션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래도 견조하게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전문몰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 24년도 10월 달에는 이제는 종합몰과 전문몰의 매출 구성비가 6대 4까지 왔다. 그 얘기를 좀 드렸던 거고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업체 몇 군데를 조금 이제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대표적인 뭐 무신사, 그 다음에 에이블리, 지그재그 그런 업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신사, 에이블리, 뭐 지그재그 같은 패션 전문몰들이 뭐 지금 뭐 한 거의
1000만 명 이상, 무신사나 에이블리는 1400만 명 이상의 그런 앱을 깔아놓은 사용자가 그렇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앱에서 활성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800만 명들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강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패션 시장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오프라인 패션과 온라인 패션을 나눠본다면, 오프라인에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패션 대기업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한섬이라든지, LF 패션. 그런 패션 대기업들이 지금 전통적으로 굉장히 큰 매출을 차지하고, 우리가 백화점이나 면세점 가면은 그런 업체들의 브랜드가 대부분은 모든 업체,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던 그런 거였거든요. 이를테면은 LF 같은 경우에는 뭐 닥스라든지 헤지스, 그리고 뭐 FNF라는 회사는 MLB 디스커버리, 한섬은 뭐 브랜드 뭐 타임이라든지 시스템 그런 브랜드가 있죠. 신세계 인터내셔널만 하더라도 뭐 신세계 백화점 면세점을 중심으로 해서 갭, 아르마니 한 50여 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런 패션 시장으로 본다면은 이런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이 업체들이 대기업들이 큰 성장을 했었는데 23년도, 22년도 계속 보다 보면은 사실은 성장이라기보다는 역신장의 시대로, 즉 오프라인에 있는 이런 패션 대기업들은 역신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휠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3년도에 마이너스 5%가 역신장을 했었고, 뭐 LF, 한섬, 뭐 마찬가지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모두 뭐 역신장 큰 폭으로 했었어요. 특히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작년에 12.8%, 23년도 기준 역신장을 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는 2.4% 역신장을 하고 있거든요. 한섬도 마찬가지로 2%대 역신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션 업체들이 지금 오프라인에서는 역신장을 계속 지속해 나가고, 그 역신장의 가장 큰 원인이 이 판관비가 엄청나거든요. 판관비가 평균적으로 한 40에서 50%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이나 인력 구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에서 차지하는 구조가 40% 이상 그 판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런 패션 업체들은 큰 폭으로 지금 역시 영업 이익도 떨어지고 있고 매출도 크게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패션 버티컬이 성공하고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지기도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적절하게 연계했던 그런 부분이 성공했던 그런 모습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무신사 같은 경우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아우르면서 매출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영업이익도 계속 잘 나오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체 오프라인 온라인 시장을, 패션 시장을 끌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냥 이렇게 뭐 에이블리나 지그재그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들이 입점시켜가지고 그냥 수수료를 그냥 그걸로 매출 근원으로 삼았다 그러면은, 뭐 아시다시피 무신사는 무신사 스탠다드라는 오프라인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성수동이라든지 주요 이 거점마다 젊은 층들을 끌어들이면서 이 PB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무신사 스탠다드 PB 매출만 올해 2천억이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올해 매출이 한 1조 2천억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액으로 본다면은 5조가 넘어갈 것 같아서 이 패션 버티컬 커머스를 지금 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지금 잘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무신사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버티컬 커머스 중에 하나고, 성장 속도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건 무신사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창업자 조만호 대표인데, 조만호 대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2001년도였거든요. 그때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프리체이라는 게 있었어요. 프리체이라는 커뮤니티에다가 자기가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이라는 그런 블로그 같은 거죠. 일종의 카페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 카페 같은 그 공간에 그 신발 사진을 갖다가 막 수천 장, 수만 장을 올려놓으니까, 세계 각곳에 뭐 국가별로 신기한 신발들 사진 많이 올려놓으니까, 이제 그걸 보던 이제 일반 이 팔로워들이, 와, 사진 너무 좋은 신발 많다. 그거 뭐 나도 사고 싶다, 갖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댓글을 갖다 달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댓글 단 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거 한번 공동 구매해볼까?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거기에서 인기 있는 상품들을 공동 구매로 출발해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짜리 학생이 만들었던 그 조그만 그 사이트 하나가, SNS가 지금 뭐 연간 거래액 5조. 아마 기업 가치로 따진다 그러면은 여기도 진짜 뭐 한 5조 이상의 기업 가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보더라도. 엄청난 대기업이 된 거죠. 그쵸. 지금 뭐 롯데쇼핑, 이마트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기업 가치를 지금 무신사가 가지고 가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굉장히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2009년도에 무신사 스토어 오픈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29cm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지금 한 1조 자회사인데 거기도 한 1조 네. 정도 매출, 여성 패션 전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남성 패션 전문이다. 그렇게 봤던 곳이었는데 그 남성 패션 전문으로 보던 버티컬 커머스가 이제 여성 패션, 그다음 아동, 스포츠, 화장품 굉장히 다각화해 나가면서 매출도 증가를 하고 이익도 크게 올려 나가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무신사 스탠다드 16개나 되거든요. 그리고 편집샵 무신사가 네. 또 이제 몇 개, 3개점이 있고요. 뭐 TTRS 성수 같은 경우 다 합치면은 20개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는 온라인 매장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진짜 거대한 패션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거는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20대 남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거하고 무신사하고 이제 같이 견주면서 성장했던 그런 기업이 바로 이제 에이블리라는 회사인데 에이블리는 또 여성 쪽을 특화시켰다라는 거죠. 여성 쪽을 특화시켜서 연령대를 본다 그러면은 에이블리는 30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신사 에이블리가 서로 고객층이 달랐는데 이제 서로 그런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긴 했죠. 지그재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20대 여성들이 타겟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그재그는 전체 매출의 뭐 40% 이상이 20대에서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버티컬 커머스라는 것도 단순하게 모든 걸 파는 게 아니라 버티컬도 해서 또 버티컬로 들어가는 거죠. 네. 원래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은 확장하고 있지만 최초에 런칭할 때는 아예 성별, 연령대별 정확하게 타겟을 만들어서 그 타겟에 맞는 옷을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그래서 매출을 키워나가면서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게 이게 버티컬 커머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에이블리 역시도 지금 뭐 상반기 매출이 1조를 달성했고 거래액이죠. 정확히 말하면 상반기 거래액이 1조를 넘었고 올해 연간 거래액으로는 24년도에 2조를 지금 달성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뭐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지그재그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에서 인수를 해서 카카오에서 이제 지원을 해 나가면서 성장을 시키고 있는데 관건은 지금 여태까지는 그 성장 속도가 너무 빨랐고 그렇게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들 적자가 좀 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에이블리도 작년에 흑자로 전환했고 지금 뭐 카카오도 이제는 흑자 전환이 바로 눈에 코앞에 있을 정도로 규모의 경제도 달성해 나가면서 이제는 버티컬 커머스가 25년도에는 한 발자국 더 다른 방향성을 잡고 더 커져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버티컬 커머스가 패션 말고도 사실은 많이 있죠. 뭐 당근마켓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버티컬 커머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뭐 많이 보고 있는 사이트 중에서 그냥 특정한 품목만 파는 그런 업체들은 다 버티컬 커머스로 잡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태까지는 쿠팡에 눌려서 길을 못 펴던 부분들 사실 눌렸다고 볼 수도 없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그게 24년도, 25년도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 앱을 다운받아서 직접 쇼핑하는 그런 패턴이 늘다 보니까 20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앱이 쿠팡 같은 걸 제외하고도 한 4개, 5개 앱을 깔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뭐 가정 같은 경우 패션 같은 경우에는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지만 뭐 이런 또 가정용품이라든지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집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뭐 아이오브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중심으로 한 것도 있고요. 다이소도 물론 그 앱 중에 하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실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상품을 팔아가지고 돈이 되겠어 하는 그런 업체들이 지금은 기업 가치가 다 2조, 3조의 기업 가치, 거래액도 뭐 한 4조, 5조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전문물들이 한 뭐 10개, 20개 모이면은 쿠팡 거래액을 누를 정도로 그렇게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쿠팡의 경쟁자가 네이버고 지마켓이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착각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경쟁자는 바닥에 숨어가지고 악어처럼 눈만 내놓고 있다가 이제 부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올리브영이고 무신사고 그게 다이소고 그게 에이블리처럼 이제 확대해 나가면서 또 다른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24년도의 포인트고 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전문점과 그리고 종합몰 이 플랫폼 간의 싸움이 굉장히 좀 치열하면서도 이제 저울추가 어디로 갈지.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는 쿠팡 중심으로 갔던 부분에서 그 중간에 끼어있던 나머지 종합몰들 뭐 11번가나 지마켓이나 스타컴이나 롯데온이나 이런 데들이 사실 굉장히 큰 하중 위험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들이 요즘 하고 있는 게 뭐 이런 전문몰 중심으로 다시 사이트를 재편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게 쿠팡과 네이버, 대한통운 물론 그런 거대한 공룡들의 싸움도 있지만 이 전문몰 하나하나가 그렇게 커나가고 다시 전문몰들이 외형으로 카테고리를 넓히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외형으로 넓히면서 이제는 본인들의 원래 본업이었던 패션에서 생활용품, 리빙, 가정용품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이 또 다른 또 관전 포인트가 되고 25년도에는 굉장히 큰 또 변화가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카테고리별로 지금 화장품, 뷰티 이쪽도 지금 강화하면서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요. 또 패션 쪽으로도 강하면서 성장하는 기업, 그 쿠팡은 뭐 모든 걸 다 판다가 됐지만은 쿠팡하고 경쟁하면서 계속 관련 기업, 성장하는 기업의 이 명함이 또 나오겠네요. 그 아마 시장의 패러다임이 서서히 또 이렇게 좀 지각 변동하면서 바뀌는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아, 마이스님이 예. 설명해 준 거 한번 좀 참고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년도에 가장 이제 이 버티컬 커머스 전략 중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티컬 커머스가 이제 전문물화되고 전문물에서 종합물로 바뀌고 있다. 첫 번째 그게 되겠고요. 두 번째가 물류입니다, 물류. 이제는 물류를 중심으로 해서 효율화해 나가면서 공동물류로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이제 대한통운 같은 그런 업체, 매일 배송하는 업체랑 같이 연계가 된다 그러면은 전문몰이 그동안에는 주말 배송이 안 되고 365일 배송이 안 됐던 부분들이 오히려 그런 물류 서비스가 특화되고 다시 접목이 되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반품 쪽 서비스인데 이게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게 된다면은 지금 반품이 의류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반품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물류 서비스랑 접목이 돼서 좀 더 효율화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간다면은 더 빠르게 이익도 올릴 수 있고 더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시장에서 이제는 메이저 업체로 다시 자리 잡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25년도에는 이제는 종합물만 보지 마시고 이제는 대형 마트 이런 백화점만 보지 마시고 이 전문몰 시장 여기에 물류의 기회도 있고 다시 전자상거래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또 기회가 창출되는 또 그런 원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